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톤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최태영 음향감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997년도에 오픈해서 현재 한국 영화와 글로벌 OTT의 콘텐츠의 영화 사운드 디자인, 믹싱 등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서비스를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처음 잠실에서 대치동, 일산, 현재 상암으로 4번의 이전으로 지금 상암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고요. 저는 여기서 사운드 슈퍼바이저, 그리고 사운드 믹싱, 또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한국 영화와 글로벌 OTT 한국 콘텐츠의 영화의 음량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수의 수상 경력과 함께 제가 특히 기생충으로 MPSA 골든릴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걸 계기로 아카데미, 오스카 사운드 브랜치 멤버로 또 활동하고 있으면서 매년 아카데미 후보작들에 대한 투표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톤 설립 때는 저는 이제 창립 멤버의 가장 막내였었고요. 그 당시 때 저희 그 오너이셨던 전 대표님이랑 그 당시 때 한국 영화의 동시 녹음 팀이었던 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이 처음에는 한 3년간 동업을 하는 걸로 저희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후반 사운드를 책임지고 동시 녹음 팀인 라이브가 현장 사운드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갔었는데, 연출자, 작가의 스토리텔링에 맞는 정서가 우선이고 거기에 우리의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서포트해서 하나의 살아있는 영화적 사운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라이브톤이었던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져와야 될 철학적 가치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나온 부분이 라이브톤이라는 회사의 명칭이었던 거죠.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완전 만족하고 있고요. 덱스터랑의 인연은 처음에 미스터고였어요. 김영하 감독님이 미스터고 작업을 할 때 저랑 하고 싶다고 해서 신과 함께 할 때 김영하 감독님이 또 다시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신과 함께 시리즈는 라이브톤에서 처음 A에서 Z까지 다 해보고 싶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덱스터는 아시아 최고 혹은 세계 최고의 목표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토탈 솔루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편집실, DI, 색보정, VFX까지 다 만들었는데 사운드 팀이 없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한번 조인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결정을 내린 거죠. 이 시점에서는 한번 같이 협업을 해봐도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신과 함께 할 때 2017년도에 저희는 자회사로 편입을 된 거예요. 서로 달리 일을 해왔던 후반 작업들이 하나의 회사로 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묶어서 효과적으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효과적인가를 우리는 테스트해왔고, 그것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너무 좋아해요. 굳이 자기들이 여기저기 저기다가 전달을 안 해줘도 우리 실무진들이 알아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딜리버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일들을 교환하고 해줬는데 이 안에서의 보안적인 부분도 중요한 거고, 이것들이 결국은 쌓이다 보니까 이 덱스터가 가지고 가는 이런 각 파트의 기술들이 글로벌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의 QC를 다 통과하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계속 창의적인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서로의 시너지를 내는데 또 보탬이 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라이브톤에 처음에 출입문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른쪽으로 저희가 이제 필름 믹싱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필름 믹싱 스테이지는 중간에 로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극장용 5.1 채널, 그리고 극장용 돌비 애트모스를 믹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미키라든가 기생충, 기타 큰 돌비 애트모스 믹싱들을 다 해왔습니다. 오른쪽 필름 믹싱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첫 번째 문을 보시면 여기는 우리 사운드 에디터들이
사운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6개의 방들이 쭉 있습니다. 에디팅을 나와서 좀만 가시면 정면에서 보이는 게 저희 ADR 룸입니다. 후시 녹음실이죠. ADR 룸에서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은 배우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레코딩하는 ADR 레코딩 부스입니다. 여기를 나오셔서 다시 그 옆번호 가면 감독님과 저희 스텝이 부스를 CC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ADR 레코딩을 진행하는 스튜디오죠. 여기에서는 이 ADR 레코딩 스튜디오는 국내의 배우들이 국내에 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미키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패티슨이 ADR 분량이 있고 다른 외국 배우들도 ADR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지에 있는 스튜디오랑 원격으로 ADR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국내 배우들이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OTT 촬영을 한 이후에 후반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넷플릭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국내에서 ADR을 진행하고 현지의 여러 국가에서 감독들이 리모트 레코딩을 하면서 ADR을 진행하죠. 이 방을 나와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2개의 방이 있는데 이 2개의 방이 기본적으로 돌비 애트모스 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글로벌 OTT의 규격에 맞는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컨텐츠의 돌비 애트모스를 믹싱하는 스튜디오고요. 주로 여기서는 저희가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의 컨텐츠들을 믹싱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라이브토는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정말 A에서 Z까지 다 하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편집본 영상이 오면 동시녹음 팀이 녹음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덕션 사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로덕션 사운드로 먼저 정리하는 대사 사운드 팀이 있어요. 대사 사운드 팀에서는 동시녹음 사운드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어떤 마이크를 선택하신가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인물별로 들어있는 노이즈를 싹 제거해요. 그리고 믹서가 믹싱하기 좋게 트랙들을 정리해주고 여기에서 퀄리티 QC에서 오디오적인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이 부분은 후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라고 감독님과 공유하고 감독님은 편집실에서 사운드의 퀄리티는 좋지만 연기적인 톤을 바꾸고 싶어서 후시를 하겠습니다라는 체크리스트가 와서 이 2개를 통합해서 우리가 후시 녹음을 진행합니다. 이걸 ADR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시 녹음하는 ADR 팀과 다이얼로그 팀이 이렇게 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팀이 있어요. 사운드 이펙트 팀은 결국은 사운드 디자이너가 있고 사운드 디자이너는 좀 이 고난이의 어떤 크리처들, 뭐 총, 폭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사운드 이펙터들을 만드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이펙터 에디터들, 그다음에 BG, 앰비언스 에디터들이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모든 환경음들, 폴리 아티스트 이런 팀들이 다 소스 작업을 해서 저희가 믹싱 팀이 있는데 믹싱 팀에서 제가 직접 여기 보이는 콘솔을 활용해서 정서적인 스토리텔링을 사운드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음악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이얼로그와 사운드 이펙터의 볼륨을 다시 조정하는 테크니션적인 믹싱이 끝나는 게 프리믹싱이에요. 스파팅 회의 때 정해져 있는 사운드 컨셉대로 저희 지휘하에 모든 사운드 에디터와 레코딩 엔지니어들은 소리 하나하나를 다 컨펌 받는 거죠. 컨펌이 끝난 소스들이 이 믹싱룸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믹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운드 믹서의 버전의 프리믹싱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믹싱 버전은 결국 테크니컬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테크니컬, 기술적인 믹싱이 끝난 거를 제가 감독님 자리에 앉으면서 혼자서 프리뷰해요. 여기에서 좀 더 아트적으로 변형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해서 한번 수정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파이널 믹싱 때 감독님이 오셔서 릴별로 보면서 쭉 보면서 메모를 해요. 대부분의 파이널 믹싱의 이야기는 여기 이 소리가 빠졌는데 여기 이 소리 좀 바꿔줘 이게 아니에요. 다이얼로그가 좀 더 슬프게 들려질 수 없을까? 여기에서 음악이 어떻게 작동했을 때 어떤 여기서 이런 감정으로 변화가 될 수 없을까? 여기서 어떤 극적인 느낌의 이모션의 스토리텔링이 갈 수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저의 언어와 틀려. 전 기술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의 주관적인 언어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를 통해서 이 손끝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관객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널 믹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10명에서 12명의 스태프들이 저희는 한 작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비트라는 영화예요. 이게 창립 작품이었어요. 이 비트가 저희 창립 작품인데 저희 대표님이나 저나 영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결국은 사운드 레코딩 엔지니어 전공자로서 이전의 이력은 다 음악이었어요. 첫 작품인데 너무 사운드 이펙트가 많았어요. 펀치들, 오토바이. 그러다 보니까 김성수 감독님이 저희가 하는 첫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운드 이펙트하고 디자인할 때 집에 안 가시고 저랑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새벽에 계속 했었어요. 또 다른 시련은 엄청난 작가주적 영화의 필모가 쌓이게 된 거예요. 8월의 크리스마스를 할 때 새소리 2프레임, 3프레임만 밀어주세요라는 허진호 감독님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강원도의 힘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매미 소리가 너무 커서 다이얼로그가 전달이 안 되는데 본인은 절대 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시는 가짜 연기예요. 주장하는 홍상수 감독님과 함께 너무나 영화의 이 디테일을 살리는 이창동 감독님, 박하사탕과 오아시스요. 이것들은 제가 지금 완성한 한국 영화의 디테일을 추구하는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는 국내에서 깊은 스프맨 영화로 최초로 5.1 채널 돌비 디지털을 했고 그때 화상고라는 영화를 할 때 제가 너무 신났었어요. 장풍 날리고 막 퀴시 막 들어가고 막 너무너무 신나게 작업을 했어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미키 세븐틴이었어요. 한 번도 미국의 메이저 헐리우드 스튜디오와 계약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진정으로서 제가 헐리우드 스튜디오 워너브로더스랑 직접 계약을 하고 스케줄 협의하고 모든 사운드 후반 작업을 지휘하면서 사운드 연출까지 하면서 믹싱까지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한국도 거의 헐리우드 수준의 QC와 퀄리티와 작업 스케줄을 맞출 수 있구나 걸 증명해낸 게 저의 가장 큰 또 자랑스러운 면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죠. 그 정점이 기생충입니다.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드라마 작품으로서는 돌비 애트모스로 할 여지가 없었어요. 단순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극장용 이머시브 사운드의 돌비 애트모스라는 그런 굉장히 화려한 팬인가 엄청난 음량이 필요했을 때의 그 포맷이 돋보이는 건데 근데 감독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이 영화는 사운드가 수직적인 계열로 갔으면 좋겠다. 이 버티컬적인 지하의 공간과 1층과 2층의 수직적인 공간을 갔는데 반지하에 사는 사람과 그다음에 박 사장이 사는 부자들이 사는 사람의 다이얼로그 톤이라든가 어떤 앰비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대비가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의 공간감이 카메라가 보여져 있는 프레임의 영역을 넘어서서 확장돼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더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청각적인 이미지로서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는 단순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심플한 사운드적으로 연출하기 아주 심플한 굉장히 리얼리티한 사운드밖에 없고 어떤 화려한 헐리우드적인 사운드 디자인도 없는 단순한 드라마였는데 감독님의 사운드의 연출을 추구하는 부분의 연출 방향을 듣고 나니까 이건 헐리우드적인 사운드 디자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기생충의 사운드 디자인과 믹싱은 어느 여타 엄청나게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SF 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고 이것이 저에게 준 의미는 뭐냐면은 기생충 이전의 최태영이는 헐리우드 키즈와 같은 헐리우드 사운드를 굉장히 동경하고 그것이 레퍼런스였고 내가 직접 거기서 그걸 배워온 삶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운드를 와 동등한 퀄리티를 원하던 헐리우드 키즈였는데 기생충 이후로 저는
K 사운드의 레퍼런스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제가 하는 사운드가 우리의 K 사운드의 레퍼런스인 거지, 더 이상 저는 헐리우드 키즈처럼 헐리우드 영화를 따라할 이유도 없고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봉준호 감독님이든 박찬욱 감독님이든 김주현 감독님이든 우리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님들이 K-무비의 레퍼런스인 거고, 저는 그 K-무비의 레퍼런스에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는 사운드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통역하는 통역자로서 사운드를 전파시키는 K 사운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힘을 받았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어느 정도 지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맨날 같은 거의 반복이었는데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긴 거예요. 이 K 사운드를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라는 과제 하에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의 시장이 글로벌 OTT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반관보다는 돌비 시네마 같이 애트모스라든가 혹은 IMAX, 4DX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린X, 특수관 이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소비하는 그 가격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OTT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컨텐츠가 뭔지를 먼저 선별하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것을 극장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특수관들, 특별관들 혹은 OTT 가정에서 OTT를 볼 때 가정에서 느낄 수 없던 어떤 개인적인 디바이스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극한의 시청각적 체험이 있는 컨텐츠 위주로 가버리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라이브톤이 필름 작업이 70%였고 OTT가 30%였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거의 OTT가 80%고 한국 영화가 지금 20%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극장 컨텐츠의 환경과 가정용 홈 엔터테인먼트인 OTT의 사운드의 제작 환경이 너무 극명하게 달라요. 영화 사운드는 정말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스펙의 모든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활용해요. 그 라우딩스 크기를. 우리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꼼지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일런스의 환경에서부터 정말 귀가 터질 정도의 F1 자동차가 지나가는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극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 홈 엔터테인먼트인 글로벌 OTT나 일반 TV물들은 라우디니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시청자들은 컨텐츠의 대사 사운드인 다이얼로그 사운드를 기준으로 볼륨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사운드가 방송에서 틀게 되거나 가정에서 틀면 시청자들은 계속 리모컨을 쥐고 있어야 돼. 대사 나올 때는 안 들리니까 크게 올려놓다가 갑자기 음악 나오고 이 피턴 너무 큰 거야. 그럼 막 내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절해주는 마스터링 작업을 하고, 실제로 넷플릭스든 디즈니든 국제적인 라우디니스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지만 QC가 통과돼요. 과거에는 영화관에서는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 근데 홈은 이게 떨어져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와 과거의 시대에서의 논리였지만, 앞으로는 영화관에서 느꼈던 라이브톤에서 제작한 봉준호 감독님의 컨텐츠가 내가 집에서 봤을 때 TV나 모바일이나 홈 환경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 너무나 다른 디바이스에서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보다는 사운드가 이모션적인 스토리텔링에서의 테크닉을 발휘해서 거기에 맞춰서 미싱 기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한 20년은 더 할 거거든요. 마지막 20년 동안 이걸 완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미 영상도 인간이 볼 수 있는 최대 해상도인 4K까지 갔고, 8K 이상, 4K 이상은 스크린이 커졌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사운드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총 주파수 대역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20에서 20kHz까지. 그런데 사람의 귀가 어떤 유전자 변이로 해서 개처럼 들을 수 있는 가총 주파수 대역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스피커의 하드웨어가 더 발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 바닥에다가 뭐 스피커를 심을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기술보다는 이 기술을 넘어선 어떤 사운드적인 연출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한국 영화가 저한테 준 슬로건, 그게 뭐냐면은 디테일은 신념인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상상력은 저희 본능대로 따라간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라이브 투어의 모든 작업의 슬로건이자 한국 영화에 던지는 메시지는 디테일은 신념이고 상상력은 본능으로서 우리는 발전해왔다.